그중에 독특한 기록들이 있어요. 면접 역전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Just take my hand and fly up. 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숙명여대 어떤 이슈 전형과 그다음 어떤 변화가 있는 건지, 그리고 숙명여대는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024학년도 지금 수시 모집에서 보면 우리 학생부 종합에 516명을 선발하고 있고요. 학생부 교과 252명, 논술 21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는 1060명으로서 말 그대로 48.8%를 선발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에 숙명여대 면접형과 서류형 전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자, 면접형 같은 경우는 2023년도 같은 270명을 선발했는데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284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비중에 강화를 두고 있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면접에서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면접 역전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종으로 준비한 학생이라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면접 정말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 그 좀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의 숙명인재에서 서류형 전형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감소하게 됐는데요. 2023학년도엔 161명을 선발했거든요. 그런데 2024학년도에 91명만 선발하고서 많은 축소가 됐죠. 근데 반면에 여기에서 신설이 증가가 됐죠. 학생부 종합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이 2024학년도에 있죠. 바로 7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주요 변경점이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지금 면접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항상 무엇이 있게 되냐면 1차 모집 인원 선발 배수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마찬가지로 면접형이 모집 인원의 4배수에서 3배수로 감소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었던 학생부 종합에 숙명 디지털 융합 인재 전형이 있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교육부에서는 4차 산업과 관련된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학과를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죠.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학과들도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학과들 계속해서 신설이 되고 있어. 정말 이런 학과들은 너무 인기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신설학과니까 그래도 혹시 아무도 지원 안 하게 좀 이제 지원하는 게 좀 약간 좀 꺼릴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이러한 요즘에 와서 신설학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경쟁력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모집 단위가 인공지능공학부, 지능형 전자시스템 전공, 신소재 물리 전공, 컴퓨터 과학 전공,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이러한 것들의 전형이 신설로 되어 점점 4차 산업 관련 학과들이겠죠. 서류 100%를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학생부 종합 숙명인재 서류형 그것도 100%대 거기서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됐죠. 감소한 만큼 무엇이 신설이 된 거죠? 네, 맞아요. 디지털 융합 인재들도 서류 100%니까 이 인원서 이쪽으로 와게 된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직균이 있죠. 직균에서 고교 추천 가능 인원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숙명여대, 나 내신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라고 충분히 거기에 충분히 학생부 교과 추천도 노려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반영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이제 성수도별 등급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A가 보통 이랬거든요. 2023년도까지는 A는 1등급, B는 2등급, C는 4등급이었는데, 2024학년도부터 A는 1등급, B는 3등급, C는 5등급이어서, B, C 뚝 2등급씩 하향되는 것,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숙명여대 어떻게 서류를 평가할까요? 우리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서류형과 면접형의 학생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이 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서리형 같은 경우는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50%, 그리고 탐구 역량 30%,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20% 평가하고 있고요. 면접형은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 30%, 탐구 역량 50%, 그리고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 20%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공 적합성 및 발전 가능성은 대체 무엇을 평가할까? 크게 네 가지를 평가한다고 보죠. 첫 번째는 진로에 대한 탐색 과정 및 노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탐색 과정입니다. 그래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면접평가라는 서류형 같은 데 보면은 지금 합격한 아이들 보면 좀 스토리가 있어, 아이들이. 생활 기록부를 보면 스토리가 있고, 그 스토리가 이제 성장하는 과정이잖아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두 번째 역량을 어필했습니다. 지원 전공에 관련한 소양과 자질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원 전공에 관련된 소양과 자질을 보여주려고 하면 무엇이 나와야 돼요? 성장 과정이 나와야 되겠지, 탐색 과정이. 그래서 이 과정과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로 교과 이수 과정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대 같은 경우는 리더십이라든지 진취적인 여학생들 많이 선호하고 있단 말. 특히 도전 정신에 강한 여학생들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예전에 한 여학생, 이런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인가 저작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 심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어요. 일반고 여학생이었는데. 근데 그 여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수능 치는 자신이 없으니까 학종으로는 지원하려고 했는데, 딱 교과 이수를 제가 딱 보니까 이 여학생이 내신은 되긴데, 학종으로 내신은 되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학종으로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과가 전부 다 본인이 내신 따기 유리한 과목만 선택한 게 안 봐도, 제가 생각으로만 봐도 보여요. 그래서, 야, 너 좀 힘들 건데,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네, 1차 면접방에서 무조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과 요소 과정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교과 요소 과정 같은 경우를, 음, 지금 엊그제 어떤 학부모님이 그 댓글 다셨더라고요.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 이제 물리를 선택했대. 근데 이 학생은 신소재 공학하고 반도체 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물리를 당연히 선택해야 되잖아. 그런데 뭐, 선생님들이 물리를 왜 선택했냐, 뭐, 물리 선택하면 너 내신은 떨어진다, 막, 그래서, 물리를 괜히 선택했냐라고 댓글 다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아이가 먼저 희망하는 대학교가 무엇이냐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건국대하고 경희대 같은 경우 당연히 교과 전에 뭘 평가합니까? 서류평가에, 그 서류평가 뭐가 들어가죠? 교과 이수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여러분들 교과 이수 과정,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수하시고 최대한 내신 챙기면서 도전 정신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점도 보여주셔야 돼요. 전공 적합성과 및 발전 가능성에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지원 학과가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그 점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됩니다. 본인이 어떤 학과를 가려고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그 학과를 가서 본인의 진로와 어떤 깊은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내가 이 학과를 가겠다는 이 점도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역량. 자, 무엇을 평가할까요? 이제 당연히 학업에 대한 호기심과 깊고 넓게 탐구하는 태도와 역량을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호기심 어디서 찾아야 될까? 네, 맞아요. 교과 수업 중에 생기는 호기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행 평가를 하고 나서 생긴 호기심이라든지, 거기서 출발하셔야 돼.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거기서 호기심 출발할 때, 여러분들 넓고 깊게 탐구하는 태도가 나오게 되면, 왜? 거기서 호기심을 충족시키면 호기심이 생겼다라면 뭘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한다라든지, 뭐 독서 활동을 한다라든지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그 과정이 나와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 두 번째가 자발적인 의지와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도 탐구 역량을 평가하고 있어요. 자, 자발적인 의지. 자, 이 점을 이제 종종 이렇게 종종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팀별 활동을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어떤 활동에는 예를 들어서 실험을 했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실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은 막 노력을 해서 결국은 실패를 성공으로 같이 이끌어내는 것, 이런 점들도 자발적 의지가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팀별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했단 말이야. 팀별 활동을 했는데
거기에 그 활동 이후 본인은 어떤 점 더 궁금해서 어떤 점을 더 조사하고 싶어서 딱 친구들을 막 또 설득시키면 야 우리가 이것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도 같이 어깨를 합격한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참조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세 번째로는 교과, 비교과 탐구 활동에선 지적 관심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라든지 이런 점들을 어필하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제 수업 중에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면 항상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생활기록부를 보면 일단 다들 그래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이 학생은 수업 태도가 정말 좋고 선생님과 눈을 맞추려고 하고 그다음에 수업 때도 그 발표력이 좋다라는 점을 한다면 그런데 자 이런 기록은 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다 들어가는데 그중에 독특한 기록들이 있어요. 독특한 기록들이. 그 뭐더라 그 학생 진짜 말도 안 되게 그게 뭐 거의 걔는 소신이 아니고 거의 한 우주 상향을 합격한 학생인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수업 때 그냥 발표력이 좋다라는 게 아니고 항상 발표력에 있어서 진지함이 느껴진다 뭐 이런 기록이 나왔더라고요. 발표를 단지 발표한 게 아니고 그 발표를 하면서 본인의 진지함이 느껴지는 발표한다 이런 좀 기록들이 종종 있어. 그럼 이거 보면은 진짜 느껴지지. 진짜 이 학생 진짜 확실하구나. 정말 수업 때 발표력이라든지 적극적인 참여가 느껴지면 이런 글들이 하나하나 키워드가 들어가서 살아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의식과 협업 능력에서는 세 가지를 평가하는데 첫 번째로는 구성원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 두 번째로는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면서 소통하는 협업 능력, 세 번째는 리더십인데 숙명여대라든지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자, 리더십이 강한 학생은 좋은 평가를 받아. 여대 같은 경우는. 이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대를 노리시는 그런 학생이라면 좀 일부러 좀 리더십이라든지 좀 진취적인 기상이라든지 그런 점들은 좀 일부러 좀 보여주고 행특에 좀 넣어달라고 해야 되세요. 행특은 여러분들 대학교 평가자가 생활기록부를 볼 때, 서류 평가할 때 제일 먼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부터 봐요. 근데 그걸 왜 보냐면, 그거는 학교 교사 추천서입니다. 교사 추천서일 때 그걸 보면은 이 아이의 학교 활동에, 저도 그것도 보면, 이 아이가 얼마나 학교 생활 열심히 했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학업 역량도 보이고, 발전 가능성도 보이고, 인성도 보이고, 진로 역량, 그 모든 게 다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특의 기왕이면 좀 이런 사례와 함께 리더십 사례와 함께 좀 넣어달라고 여러분들의 좀 일부러 선생님하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숙명여대 숙면을 꾸준히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도 숙면을 노리는 학생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잘 준비하고 숙명여대는 면접에서 역전율이 높았고 당연히 본인만의 스토리가 있었다라는 그런 그 다음에 스토리 중에 뭐가 있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탐구 역량을 두드렸던 여러분의 선배님들이 합격한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점, 그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